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산이나 강 또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두고 강북, 강남, 강서, 강동 등의 지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산으로 보면 산서, 산동, 산북, 산남 등으로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동서남북이 결정이 됩니다. 아주 흔한 지명을 결정짓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방향으로 그 지명을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이 되는 것 또는 그곳은 아주 유명하거나 거대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명으로 그 기준을 설정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서울에는 강남, 강북, 강서, 강동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은 한강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 한강의 기준을 두고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한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 설정된 지명이고 고대나 중세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기준을 두고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호남, 영동, 영남, 영서 등이 존재합니다. 호남의 기준은 큰 호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벽골제의 엄청난 인공호수를 호남의 기준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벽골제 인공호수의 남쪽을 호남이라고 추정하거나 현 금강을 호강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금강 남쪽을 호남이라고 불리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헌기록에는 호강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튀어나온 말인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벽골제 인공호수의 남쪽을 호남이라고 한다면 전주는 별골제 인공호수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호남으로 표기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만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고대 사람들은 무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명은 그 뜻과 그 지역의 모습 그리고 생활에 중요한 풍습이나 물건에 비유해서 지명을 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벽골제는 전라북도 전주시 서쪽에 위치한 김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백제의 영토였습니다. 벽골지는 신라에서 hृ 이사금 330년에 벽골지를 만들었다라는 삼국사 신라본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대 사람들이 무지해서 오리로 본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고대 사람들은 무지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가사업인 삼국사 정사를 편찬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사학자들이 편찬하였다고 보는데 무지해서 오리로 기재했다라고는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신라에서 왜 벽골지를 건설했을까? 330년대에 백제 영토의 신라가 벽골지를 건설해 주었을까? 그럼 여기서 호남의 기준인 호수는 벽골지였다라는 것은 팩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동, 영서, 영남 등의 기준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곳을 넘어가는 높은 언덕길이나 산길을 말합니다. 기준이 되는 영은 어디일까? 선택적 이용 가치가 있는 곳을 선택해서 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하나의 산맥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반도에서는 영서와 영동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하고 영남은 소백산맥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기준으로 간다면 영동은 울산, 경주, 부산 쪽을 말하고 영남은 소백산맥 아래인 남쪽을 말합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이 무지하고 멍청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만 본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려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역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상당히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대륙에는 산서성과 산동성이 존재합니다.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은 산서성이고 동쪽은 산동성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에 무슨 장난을 쳤는지는 모르지만 왜 산동성은 태행산맥의 기준에서 멀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북성의 위치가 산동성이 되어야 하는데 왜 현 산동반도가 산동성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들은 무슨 역사에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산이란 기준은 어느 산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고대에는 어느 산을 기준으로 했을까? 고려시대에는 어느 산을 기준으로 했을까? 그냥 선택적으로 그들은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장 으뜸이 되는 산을 가지고 기준을 가졌을 거라 봅니다. 저는 어느 산이 그들에게 가장 으뜸이 되는 산인지는 모릅니다. 인분시 동북쪽에 있는 곽산이 될 수도 있고 원성시 동쪽의 왕옥산을 기준으로 산서와 산동을 나뉘었을 수 있습니다. 화산을 기준으로 산서와 산동을 나뉘었을 수 있습니다. 화산 그리고 그 동북쪽에 왕옥산이 있고 그 북쪽에 곽산이 존재합니다. 고대에는 어느 산이 제일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잡기란 힘듭니다. 가장 화려하고 험한 산을 으뜸으로 취급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태행산을 기준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고대에는 지금과 같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형을 살피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중국정사 부경 문헌기록을 보시면 398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가 가 중산에서 출발하여 망도와 요산에 이르렀다.
산동 육주의 관리와 백성 그리고 도와 고려의 여러 이민족 36서의 온갖 장인과 기술자 등 10여만 구를 옮겨 수도를 채웠다. 내용을 해석하자면 거가라는 사람이 중산에서 출발을 하여 망도와 요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청나라에서 만든 지도인 대청광여 지도입니다. 책보고님이 해석해 놓은 지도입니다. 평양부라고 써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가보면 요산이 존재합니다. 심수가 흐르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가라는 사람이 요산까지 와서 산동 육주의 관리와 백성 그리고 도와 고려의 여러 이민족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말을 하는 문헌 기록입니다. 왜 고구려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해하기 힘든 위치입니다. 자, 그럼 398년도에는 고구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는 후연이 존재하던 시절입니다. 고구려와 후연이 요동을 두고 서로 침략하고 하던 시기입니다. 물론 광개토태왕은 남쪽 백제로도 공격을 하였던 시기, 그리고 요동은 고구려의 영토였던 시대입니다. 이 문헌에서 나타나는 산동이라고 말하는 기준은 곽산, 요산, 왕옥산 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륙에는 556국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있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세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밥이라는 말을 해야 옳습니다. 국광산 광개토태왕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의 산동은 현재 산서성 남동부를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기준으로 지명을 본다면 한산은 서울에 있는 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온조왕은 고구려에서 남하하여 한산에 이르러 부하하게 올라가 살만한 곳을 찾아 하남의 위례성에 도읍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산에 와서 그 중에 부하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한산은 큰 산, 그 일대에 있는 큰 산을 말하는 듯합니다. 하나의 큰 산, 그 중에서 부하학이라는 하나의 산 봉우리에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헌을 보면 한산에는 북한산, 남한산, 삼각산, 부하학 등의 산들이 나옵니다. 남한산은 강이 남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북한산은 강의 북쪽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해석입니다. 분명히 백제 온조왕은 한산 근처에서 한강 남쪽의 위례성을 도읍하였다고 합니다. 한강의 북쪽이 한산인지 한강의 남쪽이 한산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산은 존재해야만 하는 산입니다. 한산을 기준으로 하여 북한산, 남한산이 되어야 지명에 맞는 설정입니다. 한강의 기준으로 한다면 한산이라는 지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산은 한강의 남쪽에 위치해야만 위례성의 북쪽에는 한강이 띠를 두르고 있다라는 문헌 기록과 매치가 됩니다. 즉, 한강 아래 한산이 있는데 한산의 북쪽 봉우리는 북한산이고 한산의 남쪽 봉우리는 남한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서울에는 한산이 없습니다. 기준은 항상 정해져 있는 그곳입니다.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지명이 변경되었거나 할 경우에는 그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기기 위한 노력이 들어간다면 어디선가 그 지명이 꼬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우리의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